그러면 우리 지금 이제 특보님, 위원장님 계시는 그 평택을 지역구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평택을 지역 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나오신 김에 동네 자랑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거의 60만에 육박할 정도로 1년에 거의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3만 명, 2만에서 3만 명 사이의 인구가 유입되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아주 급팽창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최남단의 도시라서 교통편도 대단히 좋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100만 특례시를 향해서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잠재되어 있는 도시인데 이제 반면에 또 이제 이런 그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를 아주 균형 성장하게 또 성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분들의 삶의 질도 함께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함께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서부 쪽에는 평택항이 있고 그 평택과 경기도에서 유일한 국책항이죠. 우리나라에 국책항이 33개가 있는데 그중에 5번째 국책항이 있기도 하고 또 그 남부 쪽에 있는 팽성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또 캠프 험프리스가 또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또 우리 고덕에 있고 그 평택 캠퍼스를 중심으로 고덕 국제 신도시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서부 쪽에 가면 서부 5개면은 우리 이제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경기도의 1만 8천 헥타르에 해당하는 곳인데 화성과 더불어서 경기도에서 가장 농지가 많은 그런 또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다양성이 있죠.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요약하면 도농 복합 도시이기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주한미군이 있고 또 그 우리나라 5번째 국책항인 평택항도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도 같이 있는, 그러니까 도농 복합 도시이고 신도시이고 그 주한미군이 상주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단이 많은 또 도시, 노동자의 도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정치를 하려고 했던 그 이제 사회연대 운동, 불평등 양극화 해소라든지 균형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가 추구했던 그 가치들을 아주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그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평택에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그런 그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이고 또 도농이 균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하고 붙어 있는, 이제 어차피 평택도 경기도인데 서울하고 붙어 있는 여러 경기권의 위성 도시들, 이제 서울로 통근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높은 도시들이겠죠. 또 반면에 아예 이제 우리가 비수도권으로 이야기하는 뭐 충청권 이남의 이제 지역들, 이렇게 사실 독자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서 어찌 보면은 이 평택 같은 도시는 거기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독자적인 생활이나 어떤 자생도 가능하고, 또 실제로 뭐 최근엔 광역버스 노선이 좀 뭐 M5000 몇백 번대 버스들이 좀 생기면서 좀 서울로 이동하는 분들도 좀 더 늘어나고 있고, 또 마침 거기가 이제 지제역이나 이런 데 연결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RT로 또 통근하는 분도 생기고 있는 그런 어떤 중간적인 거점인데, 한편으로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뭔가 국내에서만 이렇게 연결되는 중간 지점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매개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런 부분들도 보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평택에 대한 청사진을 나름대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도농 복합 도시이고 주한미군이 거주하고 있고 평택항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농과 그러니까 그 산업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한 그 성장,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평택과 관련해서는 이 사실 농촌이라는 곳이 이 산업을 지탱시켜주는 원동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그 지원,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 우리가 사실 그 청년들이 귀농을 많이 하잖아요. 귀농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렇게 창업하는 방식으로 농촌을 시작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실패하는 경우가 사례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귀농을 희망하는 청장년층 대상으로 해서 창업 지원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정부가 영농 회사에 취업한 청장년층에게 급여 일부를 일정 기간 보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정 기간 영농 뭐
지역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영농 취업을 통해서 경험을 좀 쌓는 거죠. 경험을 쌓은 이후에 그 청년 지원층에게 이제 창업 정착 지원금 지금 지원도 하고 있죠. 3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걸 지원하게 된다라고 하면 연착륙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의 그 농업 근로자 취업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족이 행복한 농촌 만들기라 해서 소위 이제 그 우리 소멸위기에 놓인 평택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 수당을 좀 지원해서 젊은 가구의 농촌 정착을 좀 지원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좀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가족이 행복한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가족 수당을 좀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하자.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이 이제 다양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평택이 지금 이제 이제 고덕이나 이런 쪽 이제 주한미군이 세계 최대 주한미군 4만 5천 명이 이제 그 가족까지 해서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그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국제화 특구로 거기가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그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국제화 특구로 18곳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평택도 거기에 최적의 입지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택시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국제학교라든지 어울림센터를 뭐 운영한다든지 또는 외국어 체험센터 같은 거를 운영하면 유치원이나 초중고에다가 방과 후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렇게 운영하면 대단히 장점이 되게 많은 그래서 이제 평택시를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하면 좋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는 또 하나는 지금 그쪽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리백 재생에너지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공단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계 추세가 이제 아리백으로 가는 추세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 역행하고 있어서 되게 이제 비판적인 지점이 있는데 지금 올해 이제 유의미한 이제 그 법안이 2개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시행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또 저기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규정한 저기 산자구에서 그 지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올해 6월 13일 날 이제 공포가 됐고 내년도 6월 달에 시행이 되거든요. 이 얘기를 뭐냐면 약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택이 농촌 지역이 많잖아요. 거기에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산 에너지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들이 많이 이제 풀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사도 지면서 그 또 아리백에 대한 재생에너지도 만들 수 있으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베니핏이 있는 그게 이제 평택시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평택이 그 수소 특화 단지예요. 그래서 그 수소 특화 단지로 되어 있는데 평택에 보면 KG 모빌리티 과거에 쌍용 자동차도 있고 바로 옆에 화성에는 기아차도 거기에 있고 또 그 평택강 주변에 붙어 해가지고 이제 평택 전역에 750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집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 그 회사인 테슬라가 아시아의 제2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입지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경제청에서 우리 그 평택강 옆에 있는 포순과 현덕지구를 제한한 지금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치하게 되면 연간 200만 대의 그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테슬라의 제2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적의 입지로 평택이 대단히 입지가 좋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평택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물동량 1위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수출입이 되게 용이하고 주변에 이제 KG 모빌리티도 있고 또 기아 자동차도 있고 750개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 평택을 미래차 산업의 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대단히 그 대한민국 평택을 넘어서 대한민국 경제에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3가지 특구, 분산에너지 특구, 교육국제화 특구, 미래차 산업 특구로 평택시를 좀 이렇게 그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농촌과 관련된 기농과 관련된 것 그리고 농촌 가족 수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평택시를 이제 균형 성장 있게 발전시키면은 평택이 100만 특례시로 갈 때 상당히 빠른 더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해서 제가 아주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